제2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시점을 불과 한 달 남기고 개장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폐플라스틱과 폐유리병도 99% 자원으로 회수하는 기업이 충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 노선을 개설하려는 항공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도 가세했습니다.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시던 일행도 범인들과 한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 제2 매립장이 오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입지를 결정한 지 7년 만인데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기존 광역 매립장 사용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불과 한 달 남기고 개장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에 또 하나의 대규모 매립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창읍 후길이 22만 4천여 제곱미터에 482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제2 매립장. 매립 용량 118만 세제곱미터로 내년 1월부터 22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생활 쓰레기를 태우고 난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침출수는 인근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합니다. 최첨단 친환경 공법과 설비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악취나 침출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매립 용량이 꽉 차 바로 다음 달이면 문을 닫는 기존 강내면 학천리 광역 매립장에 이어 곧바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과정과 문화재 조사, 주민협의체 구성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됐지만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2 매립장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5년간 50억 원의 수건 사업비와 함께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1년에 10억씩 주민 지원 기금이 지원됩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지역이다 보니 이제 주민들의 편익에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단계 매립이 끝나는 2046년에 맞춰 17년간 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2단계 매립장도 인근에 추가로 조성됩니다. 한편 기존 강내 광역 매립장은 침출수와 토양, 집안 침하 등 제반 사항을 조사한 뒤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플라스틱과 유리병 등을 분류해 버리지만 재활용 비율은 5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소각하거나 매립되는데 버려지는 쓰레기의 99%를 자원으로 회수하는 기술과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끝판왕,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 유리가 잘게 부서져 쌓여 있습니다. 빛 투과율 등 상태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맥주병의 원료가 되는 갈색 유리 조각들만 있습니다. 도자기와 내열 유리 등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들은 재생골재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9종류로 분류된 소재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였습니다. 깨진 유리와 이것저것 섞인 이른바 협작물로 소각하거나 매립장으로 보내지던 것이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포기했던 협작물은 21대의 광학 선별기와 30여 가지의 분류 기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루 700톤의 폐유리 처리가 가능한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자원 회수율은 무려 99%. 이곳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1%만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만 포집해 매립하고 있습니다. 소각으로 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연성 폐기물은 열원을 만드는 시멘트 보조원료나 발전사의 보조원료로 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속류는 금속 재련으로 가고 유리는 유리 재활용하기 때문에
연간 7만 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5만 2천 톤의 고형 연료가 나오고 1만 6천 톤의 폐콘크리트, 2천 ton의 고철과 1,000 ton의 비철금속, 200ton의 폐목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완성을 하려면 또 특히 폐유리 쪽에서 우리가 완성을 하려면은 이 재활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는 순도가 굉장히 높은 원료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쓰레기 감소가 기대됩니다. 또 새로 유리를 만들 때보다 에너지 사용을 2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함께 추구하는 본 자원 순환 플랜트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또 시적절하다고. 2020년 기준 전국의 폐유리 폐기물은 55만 톤.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32만 톤만 재활용되고 40% 가까이 버려졌습니다. 이제 폐유리에서 유리와 금속 등 자원 회수와 매립장 수명 연장, 탄소 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넉 달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협위원장들의 최종 순위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무감사위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별로 여론조사를 비롯한 각종 항목을 점수화한 결과 하위 22%인 46개 당협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지도에 비해 여론조사 결과가 현격히 낮은 일부 현역 의원은 교체 대상자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 어떤 당협이 포함됐는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해당 당협위원장은 공천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주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국제 노선을 개설하려는 항공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 항공이 청주공항을 주력 공항으로 이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충청북도는 아예 본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청주공항 이용객은 월 평균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항 이래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도 지난달까지 35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청주공항을 통해 들어왔다면 지금은 청주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와 티웨이 항공이 일본과 베트남, 태국과 필리핀 등 6개국에 경쟁적으로 정기 노선을 만들어 비수도권 여객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회생을 거쳐 최근 재기에 성공한 이스타 항공이 가세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충북도청을 방문해 청주를 주력공항으로 활용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하겠다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다음 달 청주 타이베이 노선을 시작으로 내년엔 중국 노선을 개설해 코로나19 이전 청주에서만 9개 국제 노선을 운항하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2천만 이상의 수요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청주공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곳에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겨뤄볼 작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군산 본사를 아예 청주로 이전해달라고 이스타 항공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에어로케이를 포함한 우리 지금 지정 항공사만 가지고는 국제선 수요 또 지금 청주공항에 팽창되는 여러 가지 물류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 항공사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항공기를 세워둘 주기장은 물론 정비 공간이 없고 여객 청사와 사무 공간도 태부족입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지금도 포화 상태라면서 항공사 유치에 앞서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항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은 청주공항. 중부권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가 7조 1,40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7.2%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 아래 모든 투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효불급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대가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친구나 학교 선후배 등 일행으로 함께 술자리를 하다 우연히 여성들과 합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요. 범행에는 미성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틀거리는 한 여성과 20대 남성이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옵니다. 3시간 반 정도 지나 혼자 나온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듯한 모습도 성폭행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합의 원만하게 끝났고 이 일 이후로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잘 하자. 범행에는 미성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뒤 보호자를 자청하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니네. 네 조카가 나이 많은 X들한테 강간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피해자는 모두 20대 중반의 남성들.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여성들과 합석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바로 범인들과 한패였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범행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경제력과 여성 취향을 사전에 파악해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설계했고 여성들은 함께 술을 먹으며 신체 접촉을 유도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유인책과 합의를 종용하는 바람잡이, 가족을 빙자한 협박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에게는 마약류를 먹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28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고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금을 지금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6명을 모두 검거하고 주범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음성군 삼성면 건축자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가동을 준비하던 직원 10명이 긴급 대피했고 건물 한 동의 절반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패널을 데우는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충남 보령, 경북 안동, 전북 임실, 강원 춘천 등 5개 시군의회가 댐 피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5개 시군의회는 댐 소재 지역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과 정책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혜수 충주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댐 주변 지역의 주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공사 현장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3시쯤 비가 오는데도 청주 동남지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즉각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시 시간당 강수량은 0.5mm로 타설을 중단해야 하는 시간당 5mm보다 적어 문제가 없었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비가 그칠 때까지 1시간 정도 공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충북에서는 유치원과 학교 23곳이 신설되고 3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 신증설 계획을 보면 내년 오송이 유치원과 충북체육중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충북에서는 유치원 10곳과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이 문을 엽니다. 반면 내년 가곡초 보발분교를 시작으로 2025년 보은정보고,
2027년에는 제천 디지털 전자고가 폐교합니다. 충북 청주FC가 어제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13개 팀 가운데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예상을 깨고 서울 이랜드를 3대2로 누르며 신생팀 돌풍을 일으킨 충북 청주FC는 최종전에서도 K리그1 승격을 앞둔 부산과 1대1로 비기며 K리그2의 우승 향방을 바꿨습니다. 충북 청주는 이번 시즌 13승 13무 10패, 승점 52점으로 프로 데뷔 첫 해를 보냈습니다. 충북 청주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후 시즌 일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청주 KB스타즈의 박지수가 2023-24 여자 프로농구 1라운드 MVP에 뽑혔습니다. 박지수는 1라운드 5경기에 출전해 평균 17.4득점과 리바운드 16.2개, 어시스트 6.2개를 기록했고 공헌도도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수의 라운드 MVP 선정은 개인 통상 14번째로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청주 KB는 오늘 저녁 7시 청주체육관에서 리그 1위인 우리은행과 2라운드 첫 경기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